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오늘은요. 새뜻한 논리학 1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논리학 개념들을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원하시는 컨텐츠를 뽑아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필요 충분 조건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우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새뜻한 논리학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꼭 필요한 시간이길 바라면서 그럼 한번 새뜻한 논리학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조건문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이 기호도 잘 아실 텐데요. P면 Q이다. 만약 P가 성립된다면 Q가 성립된다. 라는 뜻이죠. 즉, 이 P면 Q이다의 관계를 잘 풀게 되면 우리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가 참이라고 한다면, 즉 P라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Q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P가 참이었을 때 반드시 Q가 참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Q가 참이었을 때 항상 100% P가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면 Q이다 라는 관계는요. 사실 Q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 중에 P가 그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가 성립이 되면 Q가 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꼭 P만이 Q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A도 Q를 이끌어낼 수 있고 B도 Q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나 B, P가 성립이 되었을 때 Q가 참일 수 있다라는 것. 즉, P만이 Q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Q가 참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P가 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Q가 참이라고 하면 A도 참일 수 있고 B도 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P가 참이라면 100% Q는 참이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Q가 참이라고 했을 때 100% P가 참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거죠. P가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면 Q이다 라는 조건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P와 Q의 관계는요. 수많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P가 하나라는 것이고요. P가 성립되면 반드시 Q는 이끌어질 수 있는 결론이나 그와 같은 결론 Q가 참이라고 해서 항상 그 원인과 조건이 P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조건문의 포인트를 짚어드렸으니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요 조건 그리고 충분 조건이라는 그 조건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듯이 이와 같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조건문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P라면 Q이다 라는 하나의 조건문은요. 앞에 P를 우리는 전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Q를 우리는 후건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P는 우리가 앞에 있다. 그래서 전건이라고 하고요. Q는 후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논리서적이나 논리 관련된 글을 읽으시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전건과 후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넣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아까 제가 P면 Q다라는 그러한 조건문을 통해서 관계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공무원이 된다라는 게 Q라고 할게요. 그리고
5급 공채에 최종 합격한다라는 것을 P로 넣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공무원이 되고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 경력직에 최종 합격하여도 공무원, 사무원이 또 될 수 있고요. 지역인재 최종을 합격해도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결론을 이끌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P면 Q이다의 관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5급 공채 최종 합격했다. 이게 참이라면 어떤 결론으로 바로 도출되죠? 즉, 공무원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100% 연결이 됩니다. P가 참이라면 공무원이 되는 Q라는 결론은 100% 성립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반드시 5급 공채로 최종 합격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A를 통해서 Q가 된 걸 수도 있고 B를 통해서도 Q가 된 걸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Q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P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아까 조건문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개념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연결을 해드렸어요. 여기에서 이제는 개념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금 지워보고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이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A나 P나 B는요. 결국 Q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P면 Q이다에서의 전건은요. 후건이 참이 되기 위해서 Q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기호화하시는 거에 헷갈리시지 않게 이거를 조금 더 강조드릴게요. 이 문장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라는 것은 이 Q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참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다. 왜냐면 어쨌든 충분하긴 하죠. 왜냐하면 5급 공채가 합격하면 어쨌든 100% 공무원이 되는 거고 A라는 조건도 만족이 되면 Q가 될 수가 있으니까 Q가 참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면 Q이지만 여긴 Q라고 해서 항상 P가 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Q가 Q이면 P다라는 것이 항상 성립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 관계 여러분들이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필요 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필요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면 Q이다라는 조건문에서 이 필요 조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P면 Q이다라고 했을 때 Q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P가 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5급 공채에 합격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Q가 없다라고 한다면 P는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P면 Q이다의 대우를 취하면 not Q이고 그리고 not P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해당되는 두 명제는 같은 명제, 즉 동치의 관계입니다. 대우의 명제는. 그래서 이 P면 Q이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 Q가 없으면 P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쉽게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Q가 없으면 정말 Q가 있어야지만 되고 Q가 없으면 안 돼. Q가 없으면 P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Q는 P가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Q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게 애초에 없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5급 공채 시험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P가 존재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건을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Q가 P가 존재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필요 조건은 사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Q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없으면 다른 것도 성립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조건문이 참이라면 이라고 했으니까 P면 Q이다 라는 것이 참이라면 우리는 이 조건문 안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모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P는 뭐라고 했죠? Q가 성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조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P는 Q가 참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Q는 사실 없으면 P조차도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Q는 P가 성립하기 위한 반드시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의 전건은 충분 조건이고요. 그 다음 Q라고 하는 조건문의 후건은 전건이 참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많이 인위적으로 외우기는 해요. 이게 충분 조건이고 이게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외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화살표를 보내는 쪽이 받는 쪽이 어떤 개념인지를 그냥 외우기도 합니다. 근데 외우게 되면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게요. 나중에 문장들을 가지고 조건문으로 우리가 그리고 기호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화살표의 방향이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처음에 배우실 때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 뭐고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조금 잡아주시는 게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질수록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만일 P라면 Q다 라는 것이 참이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께서 한번 처음 보시는 친구들은 요것도 힘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그리고 Q는 P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서 Q가 없으면 P도 성립하지 않는다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P면 Q다 라는 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P이면 당연히 100% Q라고 할 수 있겠지만 Q라고 해서 P가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만일 P라면 Q이다 라는 것이 참이라면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Q가 아니라면 당연히 P가 아니다. 그리고 P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Q가 아닌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이거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라면 Q이다 라는 것이 참이었을 땐 대우 명제인 Q가 아니라면 당연히 P가 아니다 라는 것은 성립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P가 아니라고 해서 Q가 아닌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걸 정리해보면 Q이면 P가 되잖아요. 그렇죠? P이면 Q와 Q이면 P가 같은 명제가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인데 이것이 결합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문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쌍조건문을 통해서 해당되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쌍조건문은요. 앞에 있는 쌍이라는 말이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조건문이 쌍이다. 두 개다. 이 얘기인데요. 어떤 두 개의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 하나. 그 다음에 Q이면 P다 라고 하는 명제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명제.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의 쌍조건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P이면 Q이다. 이것만 성립을 했는데 이때는 Q이면 P다라는 것까지 모두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모두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은 논리적으로 동치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명제랑 이 명제로 구성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 이면서 이거는
and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P면 Q가 참이고 Q였을 때 P가 참이다 라는 형태로 우리는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럴 때 결국 P면 Q이고 Q이면 P라는 거니까 이 전건과 후건은 논리적으로 동치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써드렸어요.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말로 풀어 쓴 경우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P라면 그러면 Q이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직 P인 경우에만 Q이다 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오직 이거인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가 아니면 성립 안 돼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아니라면 이것도 성립 안 돼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Q이면 P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P이면 Q다. 그 다음에 Q이면 P다 라는 것이 동시에 성립된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주의하셔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라면 Q다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건 아까도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P가 참이면 Q가 참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P라면 Q이다에서 P나 혹은 Q가 참인 것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P라면 Q이다 요건데 요것만 보고 이 P가 참이야 혹은 Q가 참이야 라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조건문이니까 이게 참이었을 때 이게 형성이 된다라는 의미이니까 이둘 간의 관계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P라면 Q이다를 통해서는 P나 혹은 단독으로 Q가 단독으로 참이다 라는 것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P가 참이라고 합시다. P가 참이다. 그러면 Q가 참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참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 넣어서 P가 참이면 Q가 참이다. 이 형태로 Q가 참임을 동시에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문만을 보고서 P 하나, 단독 하나로 참, Q 단독으로 참을 이끌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엔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조건문을 이제 기호화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어렵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의미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P일 때, P인 경우에 Q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P일 때라면 P인 경우에 그때는 Q가 성립한다 라는 것이니까 이때는 P면 Q이다랑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호화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요거 P이기 위해서 Q여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야만 우리 독해에서도 강조했던 거 너여야만 돼. 너가 없으면 안 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여야만 해. 너가 아니면 안 돼. 우리 연애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Q가 없으면 안 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Q가 없으면 P가 성립할 수 없다. 라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대우명제 취하면 P면 Q다라는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동치의 관계이죠. 자, 그 다음에 Q일 때만 P다. 오직 너일 때만 돼.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너여야만 되고 너일 때만 돼. 그러니까 Q가 없으면 P 안 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역시 동일한 표현입니다. Q가 없으면 P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배우 명제에 P면 Q다라는 것이 성립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P, Q여야만 해. Q일 때만, Q인 경우에만, 그때만 P가 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Q가 아니면 P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Q여야만 해, 너여야만 해. 그 다음 Q일 때만 돼. Q 아니면 안 돼. 오직 Q인 경우에만 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Q에 한해서 이것만 돼. 그거잖아요. Q에 한한다. 요거에만 한해서 너만 이라는 뜻이죠. Q에 한한다는 건 너만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Q에 하나여 P다. 그러면 너 아니면 안 돼. 이 얘기예요. 또. 그래서 Q가 아니면 P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역시 대우명제 취했을 때 P면 Q다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한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P를 하지 않는 한, 이건 그냥 조건이 되는 거예요. P를 하지 않는 한 Q이다. P가 아니면 Q야 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기호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호화를 할 때 조금 헷갈릴 법한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너여야만 돼. 너일 때만 성립할 수 있어. 오직 너여야만 해. 너에 한해서 성립할 수 있어. 너 없으면 안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호화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끔 하실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색뜻한 논리학 첫 시간 충분조건, 필요조건, 그리고 필요충분조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필요충분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복습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해당되는 문제들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색뜻한 논리학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본적인 논리학 개념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이버 블로그나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콘텐츠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색뜻한 논리학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